입시를 묻다. 피기맘. 의대 입시 팩트체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혜영 소장님의 신간 의대 입시 팩트체크를 교재로 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도 이혜영 소장님께 네 번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의대 입시 골치 아프죠. 이제 오늘 주제는 서울 수도권 의대 학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렇게 옆에 써놨는데 1등끼리 경쟁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나머지는 힘들다. 못 간다. 서울대 의대, 서울의대가 학종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지역균형,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이렇게 나뉩니다. 원래 지역균형은 서울대는 학종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긴 하지만 각 고등학교, 특히 일반고에서 1등 아니면 2등, 두 명만 서울대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의대는 1등도 잘 안 써주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2등이 직윤으로 의대를 낸다 이런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대 직윤은 사실상 그러면 그 학교 내에서 그걸 선정하는 기준이 그냥 내신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고가 1616개고 자공고라고 불리우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31개거든요. 그러면 약 1700개의 전교 1등이 모여가지고 39명 뽑는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3배수 뽑고 뒤에 가서 면접을 보는 거야. 면접은 이제 좀 강화돼서 MMI 면접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39명을 뽑는 거니까 내가 우리 학교 전교 1등을 했어도 서울대를 갈 확률은 뭐 한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은 50명이에요. 50명인데 저게 좀 가슴 아프죠. 4년 전엔 75명을 뽑았어. 근데 이제 그 정시를 늘리면서 저게 줄어가지고 50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저기는 이제 드디어 누가 나타나냐 하면 우리나라 학교의 고등학교의 절대 갑들이 나타나는 거죠. 영재학교, 과고, 민사고, 하나고, 상상고, 그 다음에 휘문고 등 강남의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경신고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는 학교당 몇 명이 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고는 한 10대 명씩 냅니다. 그리고 뭐 공주 한일고도 한 10명 가까이 내고 휘문고 뭐 이런 데도 한 대여섯 명씩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역균형은 학교당 한 명씩밖에 안 낸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떼거지로 내, 센 학교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일반고에서 직윤에서 밀린 전교 3등인데 직윤에서 밀렸으니 일반 학종으로 가볼까. 그랬다가는 거의 전혀 지구에서 보기도 힘들었던 이상한 괴물들하고 만나야 돼. 어벤져스들하고 만나는 거죠.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등끼리 나뉜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뭐 외대부고에서 10명이 냈다고 쳐보세요. 그럼 서울대가 이렇게 보면은 외대부고인지 알 거 아니야. 그쵸. 같은 학교잖아. 똑같잖아. 평균도 똑같고 과목의 배치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학교인데 이제 독서도 없어졌죠. 봉사나 뭐 수상은 없어졌잖아. 그럼 오로지 볼 수 있는 게 성적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외대부고가 냈는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까지 냈다 쳐보세요. 그럼 누가 될 확률이 높아요? 1등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럼 이제 외대부고 1등은 사실은 외대부고 5등은 경쟁 상대로 안 봐도 돼. 그렇네요. 누구를 경쟁 상대로 봐야 돼요? 민사고 1등, 하나고 1등, 상상고 1등, 휘문고 1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역균형은 일반고 위주고 수능 최저가 3개 합해서 7이니까 이걸 못 맞추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학교당 2명씩 추천받아서 가는 거고 같은 고등학교 1, 2등이 동시에 의대 합격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1등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은 영재, 과고, 자율, 일반, 검정고시 다 와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생을 확인해 보면
상위권 고등학교 1등 합격 비율이 가장 높아요.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에 강남구에 있는 진선여고가 3명이 동시에 합격했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진선여고 가면 3등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진선여고 1등, 2등, 3등이 거의 실력 차이가 없어. 성적도 숫자상으로도 비슷하고 한짓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가 고민에 빠지는 거죠. 저걸 다 붙여야 돼, 다 떨어뜨려야 돼. 서류에서는 1차에서는 이 갈등을 유발하면 그 학교가 복수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대부고가 2명 붙었다. 그러면 그 둘이 누가 더 센지 1, 2등을 가릴 수 없어야 돼. 그 정도로. 1등이 압도적 1등이고 2등이 좀 떨어져. 그러면 한 명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의대를 4명을 동시에 붙이고 싶으면 비등비등하게 4명이 전국에서 제일 센 4명이 모여서 정말 3년간 각축전을 벌이면서 성적도 비슷해. 이러면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동 1등 수준이라고 진짜로. 보시면 되고요. 외대부고 동시 2명 역시 1등 공통. 자, 그다음에 이제 연대가 학종으로 42명을 선발합니다. 연대가 교과 전형도 있는데 그건 학종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다루고 있진 않아요. 42명 뽑습니다. 그러면 수시에서 몇 장 내죠? 6점 내죠. 그럼 서울의대 일반 전형 낸 친구들이 연대의대는 안 낼까요? 내죠. 내겠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1등. 똑같은 애들이 낸다. 그리고 최악이 뭐냐 하면 제일 의대 학종에서 가장 지랄 맞은 게 1단계 서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1단계를 2배수를 뽑아요. 50명 중에 2배수니까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애들이 냈어. 센 학교에서. 그럼 딱 100명만 서류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억울한 애들이 생기냐 하면 외대부고에서 5등 한 친구가 있어. 이 친구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1단계 통과를 못 한다는 거야. 그래, 서울대 못 할 수도 있어. 연대도 낼 거 아니야. 외대부고 5등이면 연대도 내겠죠. 근데 연대를 냈는데 예를 들면 6장씩 쓰니까 외대부고 1, 2, 3, 4등이 서울대도 내고 연대도 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연대도 같은 학교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연대 입장에서는 4배수를 뽑으니까 4, 4, 16, 160명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외대부고에서만 5명, 6명씩 통과시키면 문제가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4명만 통과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 5등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도 1차 통과 안 되고 연대도 1차 통과 안 되고 세 번째가 카톨릭 의대인데 카톨릭 의대는 한 명밖에 추천이 그쵸. 안 되고 못 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단계 통과 배율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카톨릭 의대는 그래서 연대는 결론적으로 어쨌든 서울대 원서낸 그놈들이 거기서 똑같이, 또 모인다. 네.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 안 된 애는 연대도 안 될 확률이 높다. 인 거고 카톨릭 의대는 한 명이야. 그러니까 1등. 여기서 억울한 애들은 이제 외대부고 2등, 휘문고 2등 이런 애들이죠. 일반고 2등은 덜 억울해. 일반고 2등은 덜 억울해요. 왜냐하면 카톨릭 의대 갈 생각 자체를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센 학교 2, 3등이 억울한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진짜 2등들 불쌍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성대인데 25명 뽑아요. 와, 미치는 거죠. 25명. 4배수 뽑으니 100명. 100명이에요. 그럼 서울대 간 인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외대부고 1등이 서울대도 내고 연대도 내고 카톨릭도 내고 여기도 내. 거기까지는 다 되는. 지는 다 돼. 2등. 2등은 고민이죠. 네. 근데 다행히 성대는 면접이 수능 전에 있어서 외대부고 1등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붙을까봐. 그러면 이걸 노려서 2등이 빈틈을 내야 되는데 2등도 고민이야. 자기도 수능 다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대는 좀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성대 기존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특목이나 사사구 출신이 적어도 3분의 1은 차지하고 30% 이상은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울산대가 14명 뽑아요. 14명.
뭐 역시 강남이나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되는 편이고 고대 학종이 이제 두 종류인데 하나가 계열적합형이라 그래서 15명인데 이름에서 힌트가 주어졌듯이 계열이 적합해서 뽑겠다야.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 뭐 이렇게 뽑겠다 게 있는 거죠.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계열 적합형은 면접을 또 언제 보냐면 수능 전에 봐요. 그러니까 수능 세신 분은 오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끝나고 면접 보는 게 학업 우수형인데 얘도 29명밖에 안 돼요. 원래는 36명 뽑던 걸 29명으로 축소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등은 서울대부터 고대까지를 내서 1차를 동시에 통과하고 5등은 다 냈는데 여기도 5배수거든요. 그래도 많이 뽑아서 5배수인데 5배수를 해봐야 150명이 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울대 100명, 연대 160명. 그러니까 연대 1차 가는 애들이 대부분 이것도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되는 놈은 계속 되고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그 다음이 경희대인데 경희대가 또 만만하잖아요. 내볼까? 뭐 만만하잖아. 왜냐면 우리가 서울 그러면 막 쪼는데 경희대 그래. 이 정도면? 근데 이게 또 학종이 55명에서 33명으로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었네요. 거기다가 수능 최저도 없어. 그러면 또 누구도 와란 얘기야. 다른 또 영재고 일반, 과고 예. 애들 와란 얘기죠. 그러니까 와, 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경희대 결과를 보니까 이게 2022학년도 결과거든요. 경희대는 그나마 이게 한 1000명이 낸 거야. 여기 1000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오늘 여기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여기 이제 7등급 넘어가는 이 친구는 왜 냈는지 잘못 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나 한번 내봤다 정도 아닐까요? 밀렸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냈고 5등급도 2명 있고 4등급 때도 있고 아무도 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국내에서 엄청 세다고 하는 자사고 3등급들도 아무도 안 됐어요. 여기 2등급 중반 2.5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어. 이거 그러네요. 스마트폰으로 확대하시면 10명 내외인 그죠? 거죠? 10명 내외. 얘네들이 아마 이제 과고나 자사고, 센 자사고 친구들. 근데 요 끄트머리가 강남권 유의 일반고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민간인들, 우리 정상적 보통의 일반고 학생들은 여기 시꺼멓게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1.3이야. 그러니까 결국 2.3이면 몇 등이에요?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이잖아. 근데 평균도 여기 깎아먹은 친구들 빼고 나면 실제로 1.2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에서는 1등 가는 거예요. 혹시. 그리고 여기서 봤듯이 무슨 이 친구가 일반고인데 비교과가 뛰어나서 뒤집어서 됐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앙대예요. 중앙대가 또 학종을 2개로 운영하는데 하나가 융합형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탐구형이야. 딱 느낌이 오죠. 직관적으로. 융합형은 성적도 되고 활동도 되는 거야. 탐구형은 성적은 별로 안 중시하고 뭔가 꽂혀서 탐구한 거예요. 열심히. 그럼 그런 애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과거. 그렇죠. 과고나 영재고 영재고나. 위주로 뽑는 거고 아니면 민사고나 하나고처럼 국제학교 성격인데 막 그 AP 이런 데 꽂혀서 했던 친구들. 이 융합형이 주로 일반고나 이런 일반적 자사고가 가는 건데 11명 뽑아요. 11명 너무 적네요. 11명. 그 다음에 이제 2대 여학생들만 갈 수 있어. 2대가 13명 뽑는데 여기는 서류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1단계도 없고 그냥 원서를 내면 최저 맞추면 붙는 거야. 근데 문제는 최저가 4하 5야. 맞출 수 있죠. 너무 높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4하보를 맞추면 2대보다 좋은 의대를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 수시라기보다는 변형된 수능 전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울을 벗어나면 아주대, 가천대가 20명씩 뽑고 인하대가 16명 뽑는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등이 낄 자리는 그냥 애초에 없어요. 근데 막 이걸 일부가 5등임에도 불구하고 세특을 열심히 하다 보면 될지도 모른다.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 의대를 반드시 가야 된다고 작심을 하면 뭐 정시로 턴을 하든 논술 준비를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안 그러면 이걸 포기해야죠. 내가 부산 사는 친구야, 광주 사는 친구야 그러면 인서울 포기하고 그냥 전남대 지역 인재나 부산대 지역 인재로 확실히 가야 되겠다. 근데 전남대, 부산대는 교과 전형 성격이 강하니까 내신을 조금 더 챙기고 세특이나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는 그냥 기본만 충실히 한 다음에 최저를 반드시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대에는 학종이 공대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의대 학종은 등수가 얘기한다. 교내에서 등수. 왜? 우리 학교 전교 1등부터 1, 2, 3, 4등은 전부 다 의대에 모인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특보다 중요한 건 학교의 유명세다. 이게 뭐 영어로 얘기하면 브랜드 파워죠. 대학도 부인하고 고등학교도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결과를 보면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상위권 고등학교 학생들이 의대 학종에 많이 붙어요. 웃기죠.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자사고, 강남 지역 고등학교 학생이 합격생의 50%가 넘어. 나머지 일반고는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 아니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외대보고 1등이 서울대 의대, 2등이 연세대 의대, 3등이 울산대 의대, 4등부터 7등이 고대 의대. 그럼 밀려서 8등, 9등이 경희대 의대 합격하는 식.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학교에서 내부에서 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희대는 몇 등 이하만 써. 왜냐하면 다 쓰면 아까 얘기했잖아. 경희대에 외대보고 1등부터 9등이 다 쓰잖아요. 그러면 경희대도 1차에서 1, 2, 3, 4, 5등을 뽑으면 9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제한을 하는 겁니다. 7등 이하만 써. 그러면은 7, 8, 9, 10 이렇게 4명이 냈어. 그럼 경희대 입장에선 외대보고 뽑고 싶은데 봤더니 7등이 내가 제일 1등이야. 어쩔 수 없잖아. 이걸 줄차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부 명문고에서 하는 그 수시 조종인 거예요. 같은 거네요. 한편 대학은 영재학교 과거 학생을 알아볼 수 있어요. 왜? 이상한 것만 배우니까. 이렇게 당연히 알 수 있죠. 학교 알림이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민사고 하나고는 AP만 해. 알아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반고들이 실제 이런 일반고들이 있어요. 일반고인데 AP를 해. 오. 막 심화과학도 하고 고급 수학 이런 걸 해. 그게 이제 대학이 이걸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겠죠. 알아보죠. 다른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 알림이만 싹 뒤져가지고 이제 입학사 정관들이 1년에 뭐 바쁜 때가 수시철하고 준비할 때 그렇죠. 정도 바쁘잖아요. 남는 시간은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하겠어요? 학교 알림을 뒤져서 작년 2학년 내신 평균만 다 뒤지면 전국에 2,000개 학교를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똑같이 국어 1학년 때 국어 시험을 봤는데 1등급이 몇 점인지는 안 나오잖아. 네. 어디가 저기 학교 알림이 안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평균은 나와요. 평균만 다 해보면 소수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국에 2,000개 학교 국어 평균만 구분해도 학교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주어지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잖아요. 거기는 학교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래야지 어느 학교 추천인지 알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추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누구 무슨 과 추천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서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학교 이름도 있고 학교 코드도 있어. 근데 이제 학종 오는 거에는 코드만 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면 비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가렸다고 쳐. 코드를 가렸다 쳐도 얘가 어느 학교인지 알죠. 그럼 개 성적표에 보면은 1학년 1학기 국어 평균 67.2가 찍혀 있어. 너구나. 그러면 이제 요거 해서 엑셀 컴퓨터도 필요 없어. 엑셀만 하면 얘가 어느 학교인지가 나오죠. 근데 엄마들이 의심해. 그런 정도까지 정성을 들일까요? 좋은 학생 뽑으려면 그럴 수 정성이 있잖아요. 아니고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학교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휘문고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외대보고도 있고 상상고도 있고 몇몇 학교들이 경쟁력 싹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에서는 경신고가 그 지역 인재 압도적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대만 가는 걸로 해보면 가장 유리한 비교과는 좋은 브랜드가 있는 고등학교 1등 하는 겁니다. 휘문고 1등이 서울의대를 떨어질 가능성은 10% 미만이야. 외대보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미 입학한 친구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다니는 친구인데 나는 서울대 의대가 목표야.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네. 휘문고 가서 1등 하거나 외대보고 가서 1등 하거나 상상고 가서 1등 하면 돼요. 문제는 휘문고 갔는데 5등 하면 안 될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거야. 그걸 알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교과가 휘문고 5등인데 책을 만 권 읽어도 소용이 없죠. 왜? 이제 책을 안 기록할 수 들어가잖아요. 없으니까. 휘문고 1등인데 세특이 20페이지야. 그런 건 불가능해요. 500자로 제한돼 있으니까. 휘문고 5등인데 모든 교내상을 싹쓸이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야지. 불가능합니다. 왜? 교내상 기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휘문고 5등인데 나는 봉사를 10,000시간 해가지고 봉사 점수로 가야지. 근데 개인 봉사 기록이 안 돼요. 그럼 뭐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공부 잘하는 걸로. 휘문고 가서 1등. 휘문고 가서 1등 하는 게 안 휘문고 가서 1등 하는 것보다 서울대 의대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거는 상위권 고등학교 전교 1등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사고가 날 수 있지. 나는 휘문고 1등을 목표로 갔는데 네. 111등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전학을 가야 되나? 그래서 그냥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된다. 의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휘문고나 외대보고 가서 1등 할 수 있는 자격은 적어도 중학교 때 전교 1등은 해봤어야 된다. 왜냐면 여러 중학교에서 하나 모이는데 중학교 때 반에서 3등 하던 친구가 느닷없이 휘문고 1등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외대보고 전교 1등은 다른 학교 전교 1등보다 의대 진학이 유리한 거 맞죠. 휘문고 전교 1등, 서울과고 전교 1등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문제는 서울과고 1등 하러 갔는데 서울과고 110등 하면 아이고. 어떡하냐는 거지. 외대보고 전교 10등은 아주 애매한 위치입니다. 외대보고 전교 10등은 그냥 동네 일반고 전교 1등보다 의대 가는데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교장 추천 못 받을 수 있고,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이 있는 일반고의 전교 1등이 외대보고 10등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왜? 부산 살면 부산대 거의 합격한 거고, 광주 살면 전남대 거의 합격한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외대보고 10등인데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 의대를 가고자 하면 뭐 수시로는 6개를 지원을 해요. 근데 연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 울산대도 쉽지 않아요. 고대는 1차까지 될 수도 있겠지만 경희대, 중대 뭐 내볼 수 있어. 이렇게 연서를 내고 수능에서 언어에서 2개 틀리고 수학 다 맞고 화학원, 생명원 하나씩 틀려. 이러면 어디 갈 수 있냐면 카톨릭 의대나 울산대 의대를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외대보고 10등인 친구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외대보고 10등이 의대 좋은 데를 가고 싶을 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2학년 됐는데 1학년 때 10등이었어. 그러면 1등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죠. 수능을 잘 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일단 내신을 내신으로? 1학년 때 10등이었던 내신을 2학년 1년 동안 만회를 해서 1등으로 올라가면 돼. 그럼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외대보고 1등부터 9등이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인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또 한 가지는 총시로 가는 거야.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대보고 10등이 갈 수 있는 영역인 아까 요 6개 지르는 거, 그중에 뭐 수능 망하면 중대의대를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외대보고 10등이 솔직히 가천대 의대를 붙었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수능을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3개 틀리면 갈 수 있는 서울권 명문대를 3개를 더 틀려가지고 못 간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가 있는 친구들은 이 정시 40에 지역 인재가 40인 상황에서 입시 전략을 짜야 돼. 그러니까 그 전국 강남 이런 데 있는 자사고 친구들하고 지역 인재가 있는 일반고 친구들의 전략은 되게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먼저 1, 2, 3학년,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가 정시에 가능한 의대가 어느 정도 선인지를 파악을 해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7개 정도씩 평균적으로 틀려. 그러면은 지방의 국립대 정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정시로. 아, 그 정도 되네. 그러면 내가 수시로는 서울권 의대는 가야지 수시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정시로는 7개에서 6, 7개 틀려서 지방공립대는 틀림없이 갈 수 있는데 수시로 봤더니 내신이 2.5등급이어서 잘 가면 잘 가도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정시에 올인해야 되는 거고 내신이 한 1.9 정도 나와가지고 지방 사립대 중에 일부가 갈 수 있어.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정시상 성적을 유지하는 게 훨씬 좋은 의대를 갈 확률이 높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따져서 수시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의대보다 좀 더 좋은 의대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아니 여기가 잘하면 뭐 원광대 의대라든가 뭐 지방의대밖에 못 가는 정도인데 이거를 열심히 하다가 수능을 한 개씩 더 틀리는 순간 내가 갈 수 있는 의대의 수준이 낮아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기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요 전략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먼저 정시 합격 성적을 확보한 뒤 수시로 더 좋은 의대 합격을 노려라.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대 가는 친구들 항상 성적에서 모의고사 성적 1년에 4번, 그 다음에 내신 성적 1년에 4번을 비교하면서 얘로 어디까지를 어디가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서 그 단위 기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 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에 내가 어떻게 학습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명백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지 않으면 의대 입시는 쉽지 않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수능이 문제다. 그래서 수능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입시하고 수능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뭐 여전히 궁금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역시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대 입시 팩트 체크 네 번째 시간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